다산의 꿈에 그린 아파트를 반드시 먼저 양도하셔야만 합니다. 3주택이 되더라도 각각의 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돼 보입니다. 더 좋은 상급지의 아파트를 갈아타기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올 거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32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확고한 답을 내주시는 명석한 대표님에게 고민을 청해봅니다. 결혼 전인데 결혼 후 3주택이 되는 상황이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남자친구는 첫 번째 주택이 경기도 다산동 꿈에 그린 24평에 거주하고 있고요. 대출은 없고 3억에 매수했습니다. 두 번째 주택은 목동 빌라를 구입했고요.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주택은 암사동 플라이어 팰리스고요. 33평 19년도에 8억에 매수했습니다. 세입자는 6억에 거주 중이고 내년에 만료입니다. 암사동은 끝까지 끌고 갈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두 분이서 같이 오셔서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서 계획 세우셔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반드시 결혼, 그 결혼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혼인신고죠. 그 혼인신고하기 이전에 우리 남자친구분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다산의 꿈에 그린 아파트를 반드시 먼저 양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가장 이상적인 플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남자친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요 다산 지역 일대죠. 도농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2008년식이고 약 70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확한 위치 집어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아마도 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분, 사연자분의 지금 주택은 요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2007년식이고 약 거의 한 1,5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다. 그래서 두 아파트 가운데서는 당연히 우리 사연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가장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중점을 맞추고 플랜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다산에 위치하고 있는 꿈에 그린 5구 타입의 거주 중에 있다고 하셨고 매매는 3억 정도에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없다라고 하셨죠. 대출 없고. 자, 그리고 목동에 있는 빌라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정확한 등록, 취득 날짜는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여자친구분도 주택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보신 주택이죠. 요 주택은 C주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금 약 84 타입 기준에서 투자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 자, 지금 본인의 아파트는 취득연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취득연도가 2019년도에 취득을 하셨고 이 취득 당시에 금액은 약 8억 정도의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고 지금 현재 전세가 6억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6억. 그리고 전세 만료가 2025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혹여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3주택이 되기 때문에 3주택 여기에 따른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가장 지금 중점이 되는 게 요 세 주택 가운데는 C라는 아파트가 가장 좋은 아파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도 요 C라는 주택은 매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 C라는 주택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좀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시세 차익분이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만약에 3주택이 되더라도 각각의 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돼 보입니다. 자, 근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사실 2019년 2월 12일 요 날짜에 맞춰서 법 개정이 됐는데 요 이후에 취득한 주택, 요 취득한 주택은 실상 평생 1회 딱 최초 한 번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부칙에 따라서 2019년 2월 12일 요 당시에 만약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주 중인 주택, 요 주택은 종정 규정에 따르도록 했거든요. 자, 종정 규정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2년 보유 거주 요건 충족하고 양도하고 또 다른 아파트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하고 또 비과세 받고 또 다른 주택으로 전입하고 계속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2019년 2월 12일 날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딱 무조건 최초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건 혼인합가죠. 자, 혼인합가 비과세 요건도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합가 비과세는 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이 혼인이 돼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장 먼저 양도한 주택, 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A라는 아파트를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양도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해야만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고요. 또 임대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그리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임대 당시에,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충족돼야만 하고요. 또 이 임대주택의 기간이 충족이 돼야만 하는데 지금 정확한 빌라의 등록 개시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이 빌라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고 한다면 5년 이상만 임대기간을 충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빌라를 2020년 7월 11일에서부터 8월 17일 이전까지 등록을 하셨다고 한다면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 등록을 하셨다고 한다면 10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해야지만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를 보증금 증액을 5% 이내로 증액해야만 하고요. 그런 요건이 충족이 가능하다면 A라는 거주 중인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요 A라는 거주주택을 우선적으로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데 다만 비과세를 받고 임대 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만약에 빌라를 양도한다면 비과세 받았던 것 전부 다 추징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빌라는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만 하고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은 지금 저는 양도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A라는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시고 양도를 좀 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한 5억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지금 대출이 없기 때문에 5억대 정도의 양도하시고 비과세 받고, 그리고 두 번째 혼인 이후에 요 C라는 주택에 전입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혼인 전에 A라는 주택을 양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혼인 이후에 C라는 주택으로 전입하시고, 그래서 양도한 자금으로 전세 6억 내드리고, 그리고 요 C라는 주택에 전입하셔서 신혼집으로 좀 꾸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주택을 보게 되면 B와 C라는 주택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B와 C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C라는 주택이 양도 차익이 좀 클 텐데, 이 아파트가 지금 약 15억대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나중에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면 커지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할 텐데, 자, 비과세를 받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남자친구분의 B라는 빌라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B와 C가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냐, 이걸 봤을 때 혼인 합가에 대한 비과세도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거주주택 비과세도 가능하냐, 이게 중첩이 가능하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자, 혼인 합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소유자와 그리고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가장 먼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받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B라는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해야만 할 텐데, 이 B라는 주택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혹여나 만약에 요 다세대 주택을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양도를 하게 되면 우리 A라는 아파트 비과세 받았던 거 전부 다 추징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B라는 이 빌라에 과태료 3천만 원 또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 전부 다 추징당합니다. 따라서 B라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양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요 C라는 주택, 가장 좋은 아파트를 양도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죠. 따라서 혼인합가 비과세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중첩이 될 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도 받을 수 있냐라고 본다면 사실상 받을 수는 원래는 없습니다. 자,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건 뭐죠? 최초 일회라고 했습니다. 2019년 2월 10일 당시에 거주 중인 주택만 종종 규정에 따라 한 번 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여자친구분의 C라는 아파트는 2019년 2월 10일 당시에 거주 중인 주택이 아니었죠. 따라서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최초 한 번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받았죠. 그래서 원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이 나왔냐?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은 소유자와 그리고 거주주택 특례를 받지 않는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되는 경우, 그런 상태에서 거주주택 특례 혜택을 받지 않는 이 소유자의 명의 주택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C라는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혼인 합가가 중첩이 가능해져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시 2019년 2월 10일 당시 거주 중인 주택만 한 번 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남자친구분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한 번 받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C라는 여자친구분의 지금 아파트가
거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다. 지금 기재부의 유권 해석은 거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받은 소유자와 특례 혜택을 받지 않는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구성된 경우, 이제 혼인이 되면 1세대가 되는 거죠. 구성된 경우에 특례 혜택을 받지 않는 소유자, 여자친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주택 특례 요건이 충족이 가능하다면 요 명의로 되어 있는 여자친구의 주택은 비과세가 한 번 더 가능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라는 아파트는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C라는 아파트는 나중에 비과세 받아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요 C라는 아파트도 양도 차익이 나중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혜택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지금은 시세 차익이 조금 적고 그나마 여기서 양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다산의 꿈에 그린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남는 차액으로 C라는 가장 좋은 아파트에 전세 6억을 내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전입하셔서 신혼집 마련하시고 그리고 B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빌라와 C에 우리 여자친구분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나중에 다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또다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비과세를 받고 더 좋은 상급지의 아파트를 다시 갈아타기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 조건은 다시 한번 장기적 플랜이기 때문에 대면 상담 받으셔서 상담 적절하게 계획 세우시고 진단받고 그렇게 실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세대 주택이 어떤 다세대인지도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때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따른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